연예가 정보 사관학교 연예가 하이 스쿨. 이번 주는 이렇게 하면 돼. 까치 설날은 어저께 거여 짜자짜빠빠 뿌뿌뿌. 네, 약간 신나지 않고 이 가장들의 서글픔이 느껴지는 설날만 되면 이제 쑥쑥쑥 세뱃돈 나갈 거를 걱정하시는 가장들의 서글픔이 느껴지네요. 근심 걱정이 많이 있어요. 세뱃돈 별로 안 나가요. 아 그래요? 저는 양가에 좀 나갈 거 아니에요? 세뱃돈보다는 이 고부 갈등. 세배할 분이 없기 때문에. 갑자기 고부 갈등이. 고부 갈등이 걱정됩니다. 고부 갈등. 고부 갈등은 저는 없습니다. 아 없어요? 근데 사실 고부 갈등은 남편이 잘해주면 없습니다. 그래요? 남편이 중재를 잘하면. 그러니까 설날 때 제가 조금만 움직이면 괜찮아지는데 설날 때 가면 제가 이제 가부장적으로 변하거든요. 왜요? 뭐 그쪽 아래쪽이다 보니까 친척들의 기대치가 있겠죠. 네, 뭐 남자가 뭐 주방에 들어갈 필요는 없다 이런 식으로 어릴 때 배웠는데 지금은 주변 분들의 기대치. 아 요즘도 그렇게. 그러니까요. 그래요? 되게 올드하네. 좀 올드해 우리 집이. 그래서 와이프한테 계속 이제 설거지하고 있으면 내가 해줄까 이렇게. 보통 보면 그 이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이런데 보면 이 저기 시어머니하고 이제 며느리하고 갈등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네. 굉장히 좀 약간 좀 센스 없는 남편이에요. 그럼요. 그게 접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남편이 미리 그럼 중간에서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와이프한테 뭐라고? 연극을 하자. 내가 이렇게 집에 가서는 내가 이런 역할이고 자기가 이런 역할이다. 연극이 끝나고 난 후에 후사하겠다. 아 그래서 보통 그렇게 해서 명절 끝나고 나면 명품백도 사주고 하는 거예요. 연기자 아닌 그러니까. 분들이 그게 연기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아내분들이 요즘에 가짜 기부수 많이 하더라고. 맞아요. 설쯤되면 가짜 기부수를 딱 해서 정말요? 아이고 어머니 손이 이리 대붙네. 가장 그 연습하러? 인터넷 사이트에서 불티나게 팔립니다. 어머나. 야 우리 집은 엄마랑 우리 와이프가 둘 다 가짜 기부수 서로 한 손씩 하더라. 배틀 붙어가지고. 아니 그럴 땐 또 동엽 씨가 나서서 전도 붙이고 설거지도 하고 이러면 모든 게 해결되지 않나요? 2인 삼각처럼 하면 되겠네요. 어머니도 깁스하시고 며느리도 깁스했으니까 2인 삼각으로. 한쪽 손잡고 같이 이렇게. 야 절친 되겠다. 좋네요. 좋아. 그러니까 아무튼 이번 설은 좀 짧죠 연휴가. 네, 많이 뭐 또 짧아요. 거기다 또 올림픽 영향도 있고 네, 해서 네. 좀 설이 이제 그냥 금방 지나갈 것 같은 느낌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연휴가 길어지면 좀 갈등이 길어질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좀 짧을 것 같아서 좀 많은 좀 걱정하시는 또 많은 그럼 또 가정의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에 또 일을 하시는 많은 분들 이건 남자분 여자분 떠나서 일을 하실 분들의 좀 걱정이 좀 없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을 좀 해보는. 저는 그리고 끝으로 뭐 전 부치는 거나 설거지나 이런 거 누가 해야 되냐 하면 제일 하고 싶은 사람이 하면 됩니다. 설거지 하고 싶은 사람이 하고. 그 본인은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한다니까. 제일 많이 먹는 사람이 하면 돼요. 저는 제일 많이 먹는 사람이 붙이면 됩니다. 열심히 붙이겠습니다. 맞네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설 연휴 잘 보내시길 바라고 저희도 이제 약간 녹음을 땡겨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벌써부터 오늘 또 태영 씨 같은 경우에는 설 연휴 정체를 느끼고 있어요. 마치 연어처럼 바다를 거슬러 올라오듯이 벌써 내려가시는 분들이 있나 봐요. 내려가는 분들하고 강남 부근이 꽉 막혀가지고. 꽉 막혀가지고 못 거기 나가죠. 이제 한남대교 부근 해가지고 이제 경부고속도로 나가는 차들이 맞아요. 거기 굉장히 진짜. 많아요. 그래서 보통 여기까지 오는데 35분 정도면 오거든요. 오늘은 1시간 8분 걸렸습니다. 야, 저는 그럴 줄 알고 오늘 지하철 탔더니 야 오랜만에 타니까 강화문까지 지나가 버렸네. 그래서 계속 보는데 종로 언제 도대체 어디 하고 봤더니 뒤편이더라고. 잠깐 눈 돌린 사이에 지하철 놓쳐버렸네. 두 분 또 뭐 액땜했다고 생각하고 설 연휴 잘 보내시기를 좋습니다. 바라겠습니다. 이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연예가 정보사관학교. 정보사관학교죠. 아직도 입에 안 붙어요? 코너가 있어요? 이제 19주에 코너 속의 코너? 그러니까요. 코너 속의 코너 이동엽의 연예가. 이제 야 연예가 정보사관학교 입에 왜 이러면 연예가 두 개가 왜 이렇게 붙냐. 합의사동이요. 힘들어. 저희 근데 소개도 안 했죠? 네. 안녕하세요. 군기반장 이다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사기 이태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반장 하경원입니다. 오락부장 동엽 이동엽 합의사 동엽입니다. 참 묵은본 토크네요 정말. 근본 없는 토크. 네. 처음 들으신 분들은 저희가 누군지도 모르고 들으셨을 텐데 일단 오늘 첫 소식을 그러면 전해드려야 되는데 사실 이번 주 소식들도 지난주 못지않게 계속 어두워요. 참 설이고 해서 참 이렇게 좋은 소식을 들려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계속 좀 지난주부터 좀 이어지는 좀 소식도 있고 해서 소식을 드리겠는데 일단은 고현정 씨 좀 후속을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고현정 씨하고 이 연출자 주동민 PD하고 이제 약간 갈등이 있어가지고 하차를 하시게 되셨다. 이런까지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어제 저녁이죠. 오늘 사이 이때 이제 급변하는 상황이 생겨서 박진희 씨가 고현정 씨의 후임으로
최자의 역할로 이 리턴이라는 드라마에 출연을 하시게 됐다. 야, 저희가 처음에 얘기할 때 지난주에 이게 독이 든 선배다. 이거는 네. 먹으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끝내는 네. 마시기로 결정을 했군요. 네, 박진희 씨가 굉장히 어려운 결정을 하신 것 같은데 일단 제작진은 13일, 그러니까 오늘이죠. 저희가 녹음을 하는 게 13일인데 오늘부터 촬영에 들어가기로 하고 지금 방송분이 15회까지는 고현정 씨가 나오시다가 16회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알기로는 요즘에 이제 중간 광고 있다 보니까 이제 회를 갖다가 16부작이면 32부작을 자르거든요. 그러니까 15, 16이면 하루예요. 그렇죠. 15, 16이면 중간 광고 하기 전에 15, 하고 나서 16인데 그렇죠. 그때 최자혜가 바뀌는 겁니다. 바뀌네. 와. 갑자기 이 문제가 있어요. 국내 팬들은 이게 상황을 다 지켜봤으니까 주인공이 교체됐구나라는 건 아닌데 다 이제 제작된 다음에 해외에 판권을 팔고 하잖아요. 이거 못 파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은 해외 사람들은 굉장한 좀 위험이 있죠. 그러니까 그전 거를 다 그러니까 초반이거나 후반이면 뭐 재촬영을 하든가 이렇게 하면 상관없. 그렇죠. 되는 한데 아니면 이제 거의 15회면 거의 절반이에요. 15회까지 시즌 1으로 자르고 16회부터 시즌 2로 팔면 되잖아요. 그럼 될까요? 네. 야, 나는 뭐 제작사 걱정까지 하고 앉았는데 극적 내용을 조금 살짝 바꿔야 된다 생각합니다. 갑자기 이렇게 사고가 나든가. 그거는 그러면은 촬영을 하지 않고 디졸브를 자연스럽게 시키려면 원래는 촬영을 한 다음에 뭐 교통사고 나는 촬영 씬이라든지 이런 거 있은 다음에 넣고 해야 돼. 붕대를 풀면서 여자 주인공 얼굴 바뀌었던지. 근데 너무 드라마하고 생뚱맞았어. 아니면 옆에 성형외과 협찬이 들어온 거로 해가지고 잠깐 협찬 받고 이렇게 붕대 풀었더니 그런 거는 이제 개그식으로 저는 이렇게 할 줄 알았어요. 최자의 캐릭터를 삭제하고 최자의 너 못해 나 수임 여기다 안 해 사임사 내고 다른 변호사한테 수임을 한다라고 해서 저는 할 줄 알았는데 그럼 그것까지 찍어야 되잖아. 사임하는 그 사표 내는 것까지 찍어야 되잖아요. 아니 그냥 글로 나가든지 딴 사람 옆에서 얘기하면 되지. 옆에서 자막으로 야 뭐야 최자혜가 나 포기했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죠. 이태영 씨 많이 당했던 제품이잖아. 그런 거 뭐 태조왕건이라든지 사극에서 많이 쓰는 방법 아닌가요? 그렇게라도. 저는 사실 박진희 씨보다는 그분이 좀 했으면 더 좀 말이 없지 않았을까. 이태영 씨? 아니요, 보통은 국민 배우가 해야 돼요 이런 거는. 김혜자 씨? 김혜자 씨. 김혜자 씨가 나와서 갑자기 나이가 많이 드시니 10년 후 뭐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스트레스로 받은 그녀 늙기 시작하는데 진짜 아무 말 대잔 진짜 무근본 토크다. 무근본 토크 진짜. 죄송합니다. 일단 뭐 소식은 전해지긴 했는데 일단 제작진이 하는 말씀은 이제 그 고현정 씨 하차 이후에 사실 한 5일 그러니까 하차 발표가 난 지가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소개했으니까 5일 정도가 지났어요. 이제 그 사이에 고현정 씨가 없는 분량으로 해서 촬영을 해왔는데 그래서 어려운 결정을 좀 해주신 박진희 씨한테 감사한다고 고심 끝에 그러니까 이 최자혜라는 역할에 가장 좀 어울리는 인물이 박진희 씨라고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박진희 씨도 어려운 결정을 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하면서 이제 뭐 촬영을 이제 13일부터 오늘부터 시작하게 됐다. 그래서 아마 16회부터 이제 방송이 시작될 것 같으니까 이제 많은 좀 이해와 뭐 이런 좀 응원을 부탁드린다는 이제 표현을 쓰였고요. 박진희 씨 측 역시도 좀 고심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했지만 제작진의 좀 거듭된 설득과 그런 것 때문에 좀 출연을 하게 됐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 박진희 씨의 출연에는 그러니까 그냥 갑자기 사람이 바뀐다 그런 측면을 떠나서 여러 가지 좀 제가 이제 독이 든 선배라고 표현했지만 박진희 씨가 하시게 되면서 좀 더 우려점이 있긴 해요.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이 이제 박진희 씨가 이제 갑자기 뭐 이런 고현정 씨라는 큰 배우가 맡던 배역을 갑자기 들어갔다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박진희 씨가 또 임신 중이시거든요. 임신 지금 5개월째라고. 그죠? 그래서 사실 뭐 이제 아이를 가져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5개월이면 좀 안정은 되긴 했지만 몸이 많이 무거워요. 배가 본격적으로 불러오면서 많이 부르게 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의상이라는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제 법정물이라는 특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처음부터 이제 감정을 잘 잡아서 같이 가는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그게 진행 줄거리가 이제 4명의 그런 상류층이 이제 약간 살인 사건에 연루가 돼가지고 파이 쓰는데 지금까지는 주로 이제 이분들이 약간 악행을 저지르는 부분에 좀 초점이 있었다면은 점점 이제 고현정 씨가 이분들을 좀 약간 징벌하는 상황에서 활약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분들을 하나하나 이제 죄가를 꺼내가지고 막 이렇게 죄값을 치르게 하는 그런 맹활약을 해야 되는 시기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태교에도 안 좋을 것 같아 저는. 이렇게 좀 나쁜 내용을 계속 그러니까 TV로 보면서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들과 계속 이제 부딪혀야 되는 상황. 혹시 모르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뱃속에 있는 아이가 나중에 커서 변호사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배역 자체가 굉장히 좀 맹활약을 해야 하는데 이게 좀 뭐 조연이나 이런 게 아니라
후반부에는 완전 그걸 끌고 가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좀 막중한 책임감이 이제 박진희 씨한테 갑자기 주어지게 된 상황이 됐어요. 배우가 그 들어가기 전에 작품 들어가기 전에 캐릭터 분석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심을 하게 되고 스트레스 많이 받게 되는데 그 충분한 시간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도 스트레스일 것 같고 분량에 대해서도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전개에서는 이제 막 그 악인 3인방, 4인방이죠. 악인 어벤져스들이 막 이제 활동을 했으면은 정리를 해가야 되는 단계에서는 정말 그 분량이라든지 촬영분이라든지 그렇죠. 대사라든지 압박이 엄청 많을 것 같은데 저는 모든 면에서 이 박진희 씨가 임신만 안 했어도 상관없겠지만 임신했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임신을 안 했더라도 부담스러운 역할이긴 하죠. 근데 부담스럽더라도 이걸 잘 해내고 나면 차기작들을 자기 고를 수 있는 어떤 좋은 기회가 올 수 있지만 이 방송이 끝나고 나면 또 육아를 하러 들어가야 됩니다. 애기도 낳아야 되고 그럼 잠깐 단절이 돼요. 또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그러고 나면 다시 또 시작해야 되는 느낌이 들 수도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박진희 씨 입장에서는 진짜 좋은 점이 별로 없는 선택이긴 해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 소속사 대표라면 말리고 싶었을 것 같아요. 이거 왜 하냐 이거를. 근데 저는 그런 생각 잠깐 해보는 게 SBS와의 또 어떤 다음 작품을 위한 밑밥으로 깔아놓은 게 아닐까. 그러기에는 육아를 하러 들어가면 한 1년 정도. 그러기에는 참 리스크가 좀 커요, 사실은. 그런 식으로 뭐 이해할 수 있고 사실은 이제 진짜 이제 SBS 드라마가 고마우니까 나중에 이제 박진희 씨를 멋진 역할로 해서 타이틀로로 가는 뭐 드라마를 할 수도 있겠지만 박진희 씨 자체가 사실 그 결혼 이후에 스스로도 그렇고 이제 작품을 좀 약간 줄여오기도 했고 좀 역할 자체도 뭐 예전에 이제 작품이 있었지만 그다지 이렇게 자주 하시는 또 타입도 아니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연 이 이후에 이제 이 배우 생활에 있어서 뭔가 본격적인 작품을 계속 할 것인가 뭐 쭉 갈 것인가 막 활발하게 할 것인가 이런 방침이 아직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진짜 제작진의 읍소로 이제 맡게 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모든 이 갈등의 피해자가 좀 박진희 씨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도 있어요, 솔직히.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잘하면 본전이거든요. 사실. 맞아요. 진짜 저희가 얘기했듯이 본전일 것 같은데 사실 이런 식으로 조금 고심하다가 이렇게 선택을 하셨잖아요. 저는 시청자의 마음으로 좀 어쨌든 격려의 박수를 좀 쳐주고 싶고 그래도 방송에 나오면 그래도 고현정 씨하고 비교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비교되죠. 비교가 될 거야 아마. 그렇지만 저는 박진희 씨한테 응원의 박수를 좀 쳐주고 싶습니다. 대단한 결정 공정표를 막 얻었으면 좋겠어요. 대단한 결정을 하셨고 이제 어려운 결정이긴 하지만 이게 이제 살이 이치로 봤을 때 당연히 매니지먼트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익이 되는 일이냐라고 생각해봤을 때 절대 아니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임신해 있는데 요거 작품 한다는 게 좀 아쉬워요. 만약에 임신 안 돼 있으면 아까 똑같은 얘기겠지만 요걸 끝난 이후에 뭐 CF도 촬영할 수 있고 뭐 할 게 많아. 근데 또 생각해 보면은 대한민국에 있는 워킹맘들 보면은 이제 만삭 때까지 다 열심히 일을 하시고 하잖아요. 우리도 이다운 기자 예전에 그 사람 여기 있습니다. 그 사람 여기 있습니다. 그런 이다운 기자들 예전에 만삭 때 일하러 다니는 거 봤는데 이게 많은 후배 기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진짜 독하다. 독하다고요? 기감이 된다가 아니라 저 선배 기가 막힌다 이게 아니라 독하다고요? 우리 엄마들은 위대하다고 합시다. 엄마들은 정말 위대하다. 우리 만삭 때까지 제가 만삭 그러니까 애 낳기 한 달 전 저는 그래도 좀 일찍 들어간 편이었어요. 다른 분들은 거의 뭐 일주일 전까지도 일하신 분들이 그럼 그래요? 네. 그래도 이렇게 배가 이렇게 분들 불러서 인터뷰 현장을 다니면 연예인들이 그렇게 부담스러워하세요. 그렇지. 그래서 조심스럽고. 이거 어떻게 하면서 엄청 부담스러워하시고. 나와보시면 조심해. 저도 지방 행사 한 번씩 가면 지방에 있던 아나운서분 중에 막달인데도 임신하셨는데 같이 행사하겠다고 서 계신데 또 높은 굽에 서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키가 작아서 맨발로 서 있어도 저보다 커 보이거든요. 굳이 그 높은 굽에서 안 있어도 됩니다. 왜냐면 임신해 있으니까 피로가 많이 쌓일 거 아니에요. 근데도 끝까지 그거 한두 시간 동안 근데 좀 제가 열심히 하더라. 그저께 제가 들은 것 중에 하나는 장승조 씨 있죠? 천상리나 씨 남편. 그분이 얼마 전에 제가 아는 기자한테 그 얘기를 했대요. 저로 착각해서 그때 아이 잘 낳으셨냐고 다른 기자한테. 그래서 저는 아이를 낳은 적이 없는데 제 옆에 있던 이다운 기자는 30개월 임신했네요. 그렇다고 해서 아이 어떤 만삭을 해서 인터뷰를 하는 건 좀 그래도 기억을 남기는구나 이 생각이 했죠.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에게도 기억에 남지 않을까.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올림픽 기간이고 해서 사실 그 드라마가 다 결방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좀 과거 올림픽 다른 나라에서 했다면은 이게 시간대가 안 맞아가지고 뭐 중계가 이제 그렇죠. 밤에 들어온다고 해서 더 이제 어떻게 보면
안 좋았을 상황이 있는데 일단 방송은 지금 정상적으로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나 또 올림픽 이 기간에 설 연휴도 있고 이 박진희 씨의 활약이 좀 조명을 받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어려운 선택을 하신 것 같고 일단은 그 이 리터니언 드라마 이 후반부를 과연 잘 갈 수 있을지 좀 지켜보는 것도 저희의 좀 주요 포인트. 박진희 씨가 97년에 데뷔를 하셨거든요. 네. 21년 차? 22년 정도 돼요. 네. 그 연기자로서의 그 저력과 또 아이 엄마로서의 그 대한민국 어머니로서의 그 파이팅 넘치는 것과 함께해서 또 잘 하실 거라고 또 믿습니다. 저는 법조인들이 보통 이제 뭐 자기 임기를 마치던 중간에 나오든 하면 정관 예우를 막 합니다. 그게 우리는 문제라고 얘기하는데 이번에 박진희 씨는 그 이 프로그램 끝나도 우리 정관 예우를 좀 해줘야 된다고.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합니까? 뭐든지 프리패스 막 할 수 있게 뭐 차를 공짜로 태워준다든지. 임산부 프리패스 있어요. 뭐 그런 것들이나. SBS 주차장을 무료로 뭐 SBS에서는 어쨌든 정관 예우로 다음 편도 무료로 하나 해줘야 된다. 무료로 하면 안 되죠. 출연료를 많이 출연료를 많이 주고 참 해야 됩니다. 정신 좀 차리세요. 동엽 4등엽씩 우리 좀 정신 드실 때까지 다음 소식을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소식도 저희가 지난주에 소개드렸던 그 후속일 것 같아요. 동성 여성 감독 성폭행으로 좀 논란을 빚었던 이현주 감독이 결국에는 영화계 은퇴를 선언을 했는데요. 8일 날 그 보도 자료를 내보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러니까 한 번에 그 공식 입장을 냈고 그게 굉장히 더 커졌잖아요. 파문이 이제 좀 뭔가 눈가림을 하는 거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영화 그 조연출이었던 그분 영화 조연출의 폭로담까지 계속 이어지면서 이제 이현주 감독이 좀 고심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보도 자료에서는 이제 자신의 어떤 그런 공식 그동안 나왔던 그 공식 입장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자기가 안일했다. 그 여성분과 그 여성의 남자친구분의 피해 상황은 내가 간과했던 것 같다. 그래서 그 미안한 마음과 그 또 나를 지지했던 팬들의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내 삶의 전부였던 영화를 포기하겠다라는 그 영화계 은퇴 선언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뭐 이 굉장히 좀 그냥 영화계 입장에서는 재능 있는 감독이 좀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이제 일을 못하게 된 것은 조금 아쉽긴 하나 어쨌든 자신의 그 과오를 인정하고 책임져야 한다라는 것 보면은 좀 모르겠어요. 이 결정을 또 팬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또 하나의 이 영화계에서 그런 좀 성적인 그런 추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하나의 가이드라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이후에 이제 이런 일이 생기거나 하면 선례가 있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걸 종용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 했던 이런 분들은 은퇴도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책임질 거냐 이런 식의 이제 얘기가 될 수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점점 좀 도덕성에 대한 그 기준이 높아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SNS가 발달하고 MCN 사업도 발달하면서 MCN 사업도 한번 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쉽지 않더라. 안 하신 게 없어요. 안 한 거 없다. 손댄 거 안 된 거 없다. 다 망했다. MCN도 발달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확산되면서 우리가 이제는 자기 검열을 자기 자체가 해야 된다. 본인이 제일 잘하시잖아요. 너무 검열을 많이 하셔가지고 철창 속에 자기를 가두고 있는데 너무 저희 멀었어. 이제 방송을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후반부부터 이동엽 씨 목소리가 없어집니다. 이동엽 씨가 자기 검열이 아니고 자기 구속 아니에요? 이 정도면? 거의 민감한 문제나 이런 부분에서는 거의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예전에 못 모르고 까불어 봤거든요. 야 나중에 득될 게 없다는 걸 나이 먹고 알았습니다. 이현주 감독 측에서는 진짜 뭐 은퇴 더 이상의 어떻게 초강수를 둔 거잖아요. 이런 사건이 좀 잠잠해질까요? 사실은 이거는 이제 법적인 문제는 이미 다 그 종결이 났고요. 사실 이제 법적인 것은 법적인 거고 도덕적인 그 어떤 도의적인 면에서 이제 아직 피해자가 이제 사과를 받지 못했다라는 것으로 이제 문제가 처음 제기가 된 건데 이현주 감독이 사과를 하면서 은퇴를 시사를 했으니까 아마 피해자 측에서도 조금 원만한 해결 과정을 좀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현주 감독님이 받았던 상이나 이런 것들 다 철회된 겁니까? 그러면? 철회됐고요. 지금 이제 그 한국 영화 감독 조합에서도 제명하고 영구 제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의견 아마 날 것 같은. 이 피해자 측에서 피해자라고 말씀하시는 측에서 이 은퇴 발언에 대한 반응 같은 거는 나온 게 있었나요? 피해자 측에서는 아직 이제 고심하고 있는 것 같고요. 별다른 이제 공식 입장은 내진 않고 있습니다.
일이 이제 차후에 더 어떻게 보면 입장을 내면은 커질 수도 있으니까 또 그죠? 뭐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맞습니다. 안 받아들이든지 간에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피해자도 이 과정에서 굉장히 또 큰 입차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네. 어떤 자신의 또 생활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서요. 이번 판례라고 하나요? 선례를 통해서 앞으로 영화계 현장이나 뭐 드라마 제작 현장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갑과 을의 지위를 이용한 이런 사건은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네, 맞습니다. 워낙 그 고지로화돼 있죠.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뭐 두 분도 이제 생활을 해보셨으니까 네. 뭐 겪어보셨겠지만 특히 방송가도 그렇고 약간 이 문화예술 쪽 저는 그런 느낌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 예전에 이제 제가 학교 다닐 때 저희 학교에는 원래 이제 그런 예술 관련 학과가 원래는 없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복학을 하고 나서 약간 그 연극영화과 이런 과들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 계열만의 특징적인 그런 대학교의 그 캠퍼스 문화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있죠. 아시겠지만 이 긴 롱패딩을 그때부터 입고 뒤에 이제 막 이렇게 연극영화과 하면 과에 이제 과잠바라고 하죠. 그런 거를 입고 다니면서 되게 선후배 사이에 그게 좀 위계가 강하고 그리고 약간 어떻게 보면은 그 예술 계통에 있으신 분들은 우리가 그냥 흔히 말하는 똘끼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똘끼라는 게 약간 예술적인 감각, 이 꼬르 약간 좀 이런 식으로 꼬르 똘끼. 이 꼬르 똘끼 감각이 있어 똘끼라고 약간 좀 어느 정도 약간 그 받아들여야 되는 게 있어서 좀 기괴하거나 막 이게 좀 그쪽으로 가면은 어느 정도 인정되거나 또 그거를 좀 두둔하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뭔가 그렇기 때문에 좀 그 위계 문화가 더 세지는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그 이제 선배 입장에서는 후배들이 다 그렇게 똘끼가 있으면 통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더 이제 센 군기를 집어넣어가지고 특히나 그런 거 이렇게 많은 것 같아서 이게 이제 대학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뭐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탤런트들이나 이제 개그맨 분들도 다 기수가 있어가지고 기수별로 또 그게 통제가 되고 또 가수분들도 이제 데뷔 연차나 이런 걸 또 해가지고. 되게 또 이게 그 대기실이나 이런 문화가 있잖아요. 이런 약간 그 어떤 감독 중에도 굉장히 괴기하고 난폭하고 막 이런 행동을 하는 거를 약간 예술성이라고 두둔하거나 좀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덮어왔던 것들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씩 나오면서 세상이 투명해지고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는 박수를 좀 쳐주고 싶은 게 그게 마치 예술성이기 때문에 내가 좀 강하게 표현해도 된다. 이런 식의 논리는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은 지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엔 목소리 한번 내셨네요. 제대로 한번. 아까 한번 만회하기 위해서 리턴을 너무 망쳐놔가지고. 당연히 해야 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왜 이렇게 오하는 건지. 야,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성가하게 구분된 것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적할 수 있는 부분만 지적하시고 약간 논란이 되는 거는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약간 이해관계가 고려되는 상황은 절대 입을 안 여세요. 절대 모릅니다. 최한 상황에서 가만히 계시는 우리 차동엽 씨. 일단 강한 기획사들은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얘가 둘이면 몸 사려야죠. 아 그래요? 그 전에도 사리지 않았어요? 할 때도 사렸습니다. 없을 때도 사렸던.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마지막 소식을 좀 전해드릴게요. 너무 큰 소식이었죠. 백지영 씨 남편이신데 정성원 씨의 필로폰 투약 혐의 경찰의 긴급 체포. 이게 사실은 이제 지난 9일 처음 보도가 되긴 했는데 이게 일요일 아마 이다운 기자가 당직이었던 걸 기억던 날 기억해요. 9일날 보도가 됐어요. 연합뉴스에서 일보로 속보로 그것도 한 줄짜리로 나왔는데 기욱하시는 분이 잡혀 그러니까 그런 일은 난 정말 드문 일인데 이게 사실 하루 전에 그 정보지가 돌긴 했었거든요. 하루 전에 정보지가 돌았는데 정보지는 조금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호주 여행을 갔다가 거기서 이제 필로폰 투약 혐의로 필로폰 소지 혐의로 이제 공항 입국과 동시에 긴급 체포됐다. 요게 이제 떴는데 이랬더니 이거 비하인드로 제가 또 우연하게 그 소속사 분들하고 다른 이유로 연락을 전화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소식이 난 거예요, 갑자기? 갑자기 그날 아침에 저희는 되게 그런 게 있네요, 운이. 저 조건 씨 사건 나기 전에 그분들 만났잖아요. 그날 갑자기 갑자기 전화가 폭주를 한다. 뭐 카톡이나 이런 걸 보니까 이제 전소원 씨 마약
뭐 찌라시가 도나 봐요. 이러고 황급히 끊길래 알겠어요. 뭐 확인되면 알려주세요. 이러고 근데 이제 함흥 찾아가 됐죠. 네. 그런데 전화가 안 되죠 그때부터. 전화가 안 돼. 확인되면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저는 확인 중으로 나갔어요. 확인해 본다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연락이 보통 없어요. 근데 굉장히 좀 아무래도 9살 연상연하 그 커플이었고 또 부부로서 또 굉장히 좀 그 금슬이 또 남달랐고 백지영 씨가 얼마 전에 아이를 낳고 바로 이제 방송 복귀하시면서 그 9살 어린 남편에 대해서도 굉장히 또 자랑을 많이 하셨어요. 또 듬직하고 얼마 전에 또 아기도 낳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딸을 낳고 딸이 아빠를 닮아서 너무 다행이다. 막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굉장히 행복한 그 결혼 생활을 보여주셨는데 그 되지 얼마 안 돼서 바로 이러한 사건이 터져가지고 국민 사랑꾼이라는 이미지에서 갑자기 이렇게 마약이라는 너무 그 매치가 안 되는 그 내용이 와서 대중들도 굉장히 좀 배신감을 느끼고 댓글들도 굉장히 좀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얘기를 들어보면 정성호 씨가 혼자 호주 여행을 가서 현지에 있는 그 현지인 친구들이 그 클럽에서 정성호 씨 원래 외국 출신이시죠? 네네네. 클럽에서 생활하셨죠. 네, 그래서 술을 마시다가 그 현지인 친구가 권유한 필로폰 투약을 호기심에 손을 댔다. 이번이 처음이라고 할 수 있는. 네, 이번이 초범이고. 대만 초를 담배라고 오해해서 하시는 분들은 제가 봤는데 필로폰이랑은 주사제 형태이기 때문에 명백하게 인지할 수 있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이 정서원 씨가 이제 체포된 이후에 순순히 조사에 응했고요. 또 초범이지만 이제 모든 걸 다 순순히 이렇게 죄에 대해서 자백을 했기 때문에 불구속 기소가 되긴 했습니다. 석방됐는데 그래서 22시간 만에 체포 22시간 석방이 됐죠. 근데 이제 정성원 씨가 아는 문제가 두 가지가 있었죠. 이제 킹덤이라고 김은희 작가, 넷플릭스 장항준 감독 아내 이자 유명 스타 작가 김은희 작가가 이제 넷플릭스에서 6부작짜리 드라마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킹덤이라는 드라마에 사실 정성원 씨가 캐스팅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촬영은 아직 안 들어갔나 봐요. 촬영을 아직 안 들어간 상태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촬영을 한 상태인데 이게 추가 촬영이 남아 있었대요.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 그럼 정관 예우로 박진희 씨 들어가야지. 남자인데. 어쨌든. 진짜 너무 많아. 넷플릭스는 SBS하고 관계 없고. 상관없어요. 정관 예우가. 뜻은 알아요 정관 예우? 몰라. 어디서 주소 들었어. 정관 예우를 정확히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제 킹덤 캐스팅 관련된 문제가 하나 남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바로 그날 9일 날 사건이 터졌는데 10일 날 사실 백지영 씨가 컴백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원래 2016년에 단독 콘서트를 준비하다가 임신이 된 것을 알고 사실 유산을 한번 겪고 되게 어렵게 이제 아이를 가진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몸 조리를 위해서 부득이하게 콘서트를 취소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미안함이 있어서 이번 콘서트는 정말 만전을 기했는데 갑작스럽게 터진 남편 문제 때문에 이제 백지영 씨 콘서트 이번에도 또 무산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저도 이제 또 소속사에도 전화를 하고 이랬는데 일단은 논의 중이라는 대답을 받았고 결국에는 그날 저녁에 그대로 진행한다. 라는 좀 어떻게 보면 프로페셔널하고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좀 마음이 짠한 느낌도 들고요. 저는 좀 걱정되는 게 아니 백지영 씨는 뭐 잘못한 건 없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남편분 때문에 뭐 사실은 이런 곤욕을 같이 치르고 있는데 왜 남편분 혼자 호주로 보낸 겁니까? 그 호주로 여행을 가셨어요. 그러니까 혼자 왜 간 거예요? 친구도 있고 백지영 씨는 이제 공연 준비를 해야 되니까 공연이 있어야 됐을 거고. 뭐 여러 가지 뭐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근데 아니 동훈 씨도 혼자 스킨스쿠버 하러 가셨잖아요. 근데 저는 이유가 있어서 갔잖아요. 정성원 씨는 무슨 이유로 간 건지 모르겠네요. 개인 일을 보러 갔다가 개인적인 상황이라서 저는 일단 공식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줄 몰라도 집에 가서는 좀 못 참을 것 같거든요.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냐. 그렇죠. 여행 보내줬더니 그거 근데 이제 백지영 씨는 좀 다릅니다. 10일날 그 콘서트 무대에 올라서 그대로 이제 레파토리 다 소화하셨고 레게 캔디 이런 댄스 버전까지 다 그 마이틴이라는 소속사 후배들과 같이 소화를 하셨는데 하셨는데 이제 결국 마지막에 이제 그 무대에서 그 심경 고백을 해요. 그런 큰 사건이 있었고 반려자로서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린다라고 하시면서 어제 자신이 혼인 서약을 다시 한번 떠올렸는데 어쨌든 나는 변하지 않는 건 난 가수 백지영이고 정석원 씨의 아내라는 점이다.
끝까지 안고 잘 살 수 있도록 우리 부부를 지켜봐 달라라고 엄청 크게 오열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 멘트 중에 그 정말 힘들 때나 좋을 때나 함께 하겠다 그 문구가 있어서 힘들 때 같이 해주겠다. 혼인 서약에 그런 게 있죠. 있죠. 기쁠 때. 그 말에 저도 사실 감동했습니다. 저도요. 과연 제 아내가 만약에 이런 상황이었다. 저는 저런 멋진 멘트를 할 수 있을까라는. 아니 일단 고부 갈등이나 좀 설거지나 좀 해주세요. 멘트라는 게 좀 그러네요. 어려울 때 이렇게 도와주지 마시고 평소에. 평소에 도와주세요. 전 좀 묻히세요. 원래 큰 일이 터져야 부부 관계를 부부애를 과시하시는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평소 잘하겠습니다. 어쨌든 어려움 없을 때부터 잘해야죠. 효로가 사랑해. 우리 와이프랑 지금 진짜 그런 모습도 너무 좋고 한데 진짜 대한민국은 어쨌든 뭐 마약 청정 지역이다라는 것도 있고 마약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사회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 정성원 씨가 필로폰 이야기 듣고 굉장히 충격받았는데 대마초도 아니고 필로폰은 정말 마약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저도 충격받았는데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또 줄줄이 기존에 마약을 하셨던 연예인들이 또 명단이 소환되죠. 소환됐어요. 맞아요. 이런 것처럼 앞으로도 정성원 씨가 또 배우로서 다시 또 컴백하기에는 마약이라는 거는 좀 많이 어려워요. 어렵지 않나. 뭐 음주라든지 이런 또 모르겠어요. 근데 죄질은 다 똑같죠. 저는 어쨌든 뭐 이태원 씨 얘기도 옳은 얘기인데 저는 음모론을 하나 제기하고 싶습니다. 어떤 음모론? 이거 편집해달라고 할 것 같아 내 느낌에. 아니야 이거는 편집 확실히?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진짜요? 이게 우연의 일치일지 모르겠는데 정석원 씨가 필로폰 그거로 실시간 일을 찍고 나서 그 이후에 남경필 지사님 아들이 그 집행유예를 받습니다. 마약 관련돼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정성원 씨를 먼저 터뜨리지 않았을까. 확인된 거예요? 확인은 안 됐는데 그 지금 이제 정치권과 연애권을 다 이렇게 그래가 싸잡아가지고 음모론이라고 제가 얘기했고 일단 그리고 하필이면 그 정말 그 우연의 일치처럼 정성원 씨가 끝나고 나서 그 사건이 터져서 시간 막 찍을 때 그때 남경필 지사 아들 마약 사건이 집행유예를 받습니다. 그 사건이 시간대가 딱 뒤에 연달아 가요. 근데 제가 이제 저도 그렇고 하성배도 그렇고 오랫동안 연예부에서 몸담아서 일해온 경험상 물론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 저희는 그냥 저희가 발굴한 단독 기사들을 내고 또 정치에서는 정치부가 발굴한 단독 기사를 내는데. 근데 저는 있잖아요. 이게 팟캐스트 아니라서 그런지. 이동엽 씨 개인적인 의견이다라는 밝히고 싶은 거죠. 이거는 그리고 꼭 방송에 내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스포츠 경향과 함께 하고 있잖아요. 말씀하세요. 똑같은 논조로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이게 정치공학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제 이 권력 핵심부의 그런 비리를 연예 기사를 덮는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은 분들이 의심하고 좀 의혹을 갖고 또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긴 한데 그러니까 이번 사건을 한정해서 좀 얘기해봤을 때는 사실 남경필 지사가 지금 바른정당에 계시다가 탈당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경기지사 지금 후보군에도 좀 거론이 잘 안 되시고 왜냐하면 이재명 시장이나 이런 또 많은 분들이 좀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권력의 핵심부라고 보기에 좀 어폐하겠어요. 그러니까 뭐 여당의 핵심 관계자라든가 아니면 야당 지도부라든가 이런 정도면 되는데 이미 이제 그 아들의 허물이 밝혀졌던 그런 정치인의 이제 약간 선고 결과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 문제를 뭐 권력 촉에서 덮으려고 했다면 분명히 남경필 지사 소식이 덮여서 이득을 보는 분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런 분들이 과연 권력의 핵심부냐 이런 부분을 생각해봤을 때는 저는 약간은 좀 그 무게감이 정성원 씨 사건이 가리기에는 좀 무게감이 덜하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그래서 저도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동엽 씨 생각 중에 일부에 저도 약간 그래서 당당하게 얘기하는 그분이 만약 정치 중간에 있었다 말 절대 안 합니다. 저는 근데 이동엽 씨 의견 일부에 약간 마음이 조금 똑같다고 생각한 거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나 연예면으로나 같은 사건이 터졌을 때 관심은 되게 공인이 아닌 유명인에게 더 많이 쏠리고 그것에 대한 어떤 그 도덕적인 문제와 죄값까지도 더 강하게 묻는다라는 거는 분명 있긴 해요. 근데 그런 점에 있어서는 어쩌면 조금 더 대중도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고 유명인과 공인 사이에서 누구를 더 이제 도덕적인 잣대로 재야 되느냐 이런 부분도 한번 좀 생각해볼 만한 문제긴 한 것 같아요. 저는 어쨌든 그 공적인 아버님 정치하시는 분 아드님 아닙니까? 근데 그분의 아드님이
군대에 있을 때 한번 사고를 쳤어요. 그래서 이제는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겠다고 집행유예를 풀어줬는데 다시 이런 일을 또 벌였습니다. 근데 또 집행유예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저희 코너 속의 코너 이동엽의 아는 형님. 아는 정치. 아는 정치 형님. 정치 형님 오늘 좋아하는. 그냥 제 아무것도 모르는 놈이 까분다 생각하시고. 근데 뭐 동엽 씨의 문제 제기는 저도 뭐 온당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좀 관심 가지시고 좀 분노할 부분에서는 해주시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 저희가 세 가지 소식을 전했기 때문에 1교시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저희는 이제 잠시 후 2교시에서 연기 본자로 칭송받고 있는. 하지만 그는 그 수식을 굉장히 싫어한다는. 최근에 또 이다원 기자와 또 만난 적도 있고. 그리고 지금 또 리메이크는 아니죠. 아니야. VCD로 리마스터링된 드라마와 함께 돌아오는 분과 그분의 분석을 통해서 돌아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2교시에 뵙겠습니다.